네, 오늘도 이곳에 왔는데요. 지난번이랑 조금 코스가 다르죠. 와, 여기 경치가 장난 아니다. 와, 물 한 개 올라오는 거 봐. 대박. 와, 진짜 오늘 좀 이른 아침에 왔더니만 정말 멋지네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을 때는 온로드 주행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 터레인이라고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프로드 모드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드라이브 모드에서 기본적으로 오토인가 본데 스노우, 머드, 스노우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험하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모하비에 있어서 최고의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저지상고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SUV로서는 최저지상고는 뭐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죠. 그렇긴 한데 샌드로 바꿔야겠구나. 샌드로 바꿔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충분하긴 한데 아무래도 그 프레임 타입의 SUV의 터프한 이미지를 좀 더 잘 강조하려면 아무래도 최저지상고를 조금 더 높게 확보하는 게 좋죠. 그래야 좀 더 자신있게 더 들어갈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자갈들이 막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좀 부담스럽죠. 그런데 지금 시승차 같은 경우는 옆에 사이드 스텝까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퉁불퉁한 길에 들어갈 때는 옆구리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와, 여기는 더 들어갈 수가 있나?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어이구야, 이건 뭐 더 이상은 물이 가는 길이 없네요. 자, 이게 사실 이런 차가 아니면 이런 데 들어올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진짜 SUV는 또 다른 그 슈퍼카가 드림카인 것처럼 SUV도 분명히 또 드림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자, 이쪽 모래들이 있는 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아이고 야, 좋네요. 야, 여기 경치 진짜 좋다. 여기를 어떻게 좀 더 오프로드 코스처럼 꾸미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저런 약간 언덕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막 마음껏 들어가 보고 싶긴 한데, 이 구동은 돼요. 구동은 되는데 결국 옆에 이제 사이드 스텝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거죠. 제 생각에는 모하비를 기아차가 계속 이제 유지를 한다고 봤을 때 좀 버전들을 다르게 개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터프한 에디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면 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건 뭐 재밌습니다. 이런데 돌아다니는 거 이건 뭐 너무 쉽죠. 자, 그러면 저쪽에 언덕이 있는 곳으로 또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개가 껴 있어 가지고요, 지금 경치가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 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휴하하하. 이건 뭐 아무렇게나 그냥 막 들어가네요. 막 들어가. 오케이. 이야 이렇게 하고 후진, 일단 각도를 잡아야 되니까 후진을 막 자, 여기다 놓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죠. 사진을 한 장 찍고 오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막 거친 길을 조금 빠르게 달려도 이 프레임 타입은 아무래도 부담이 덜 하거든요. 모노코크 타입의 SUV들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게 이런 막 그 거친 데를 많이 다니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제 그 프레임이 좀 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프레임 타입 차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오프로드를 좀 제대로 타려면 이제
이런 프레임 타입을 고르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랜드로버처럼 그 모노코크 타입이지만 거의 프레임 타입 이상으로 차체를 강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차들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격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차들을 고르시는 게 유리하죠. 와, 이거 대박이다. 하하, 여기를 못 올라가나?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네. 야, 지금 여기가 언덕이 모래인데 지금 탄력을 전혀 안 받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샌드 모드에 넣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와봤는데 결국은 파네요. 한번 다시 도전. 안 되죠. 자, 요런 경우.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번 올라가 본 거였는데 역시나 였었고요. 저거를 그냥 올라가려면 미리 탄력을 조금만 더 내면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속도를 조금만 더 내서 가면,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쉽게 올라오잖아요. 쉽게 올라오는데 아까는 이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였고요. 속도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낸 건 아니니까. 자, 이건 뭐 엄청나게 좋군요. 모래밭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저기 옆으로 한번 비스듬하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우와, 오, 근데 여기 옆에 여기 쿵 빠지던데.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와. 이 차 가지고 과연 동해안에 완전 깊은 해수욕장 거기 들어갈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네요. 그 동해안 중에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해수욕장 있거든요. 거기 모래는 진짜 좀 겁나요. 거기는 일단 이 차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구동은 확보할 수 있는데 금방 배가 다 버릴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조금 쉽진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보통 웬만한 모래들은 뭐 쉽게 가는 거죠. 야, 여기도 앞에 모래가 좀 사실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도 우샤, 우악 밀고 가는 거 보세요, 이거. 그죠? 뭐 모래는 뭐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잘 밀고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뭘 또 해볼까? 다시 저기 언덕 중에서 조금 더 급해 보이는 언덕을 하나 골라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게 지금 배가 걸리는 문제 때문에 저기 완전 그 높은 데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 대체로 모래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속도 조금만 내면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오샤, 네. 이런 거 정도는 뭐 아주 가뿐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이 차의 어떤 한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결국 이 차의 한계는 배거든요. 배. 예, 배가 닿는다는 거. 그래서 최저 지상고 부분만 확보할 수 있다면 뭐 웬만한 길들은 뭐 충분히 저쪽에 저기 풀 있는 데로 한번 가볼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더라도 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쉽게, 여기는 비교적 쉽게 올라오네요. 네. 참 좋군요. 이거 로기어를 넣을 필요도 없이, 아까 거기를 로기어를 넣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해봐야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팠던 데가 저기죠. 여기. 자, 여기를 이번에는 로기어를 넣고 천천히 속도를 줄여서 한번 도전을 해 보겠습니다. WD 로를 넣으려면 이것도 뉴트럴을 해서 넣어야 되나? 오케이, 로기어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는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를 이렇게 탄력을 안 주고도 올라갈 수 있을까? 역시 안 되네요. 로기어로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군요. 오케이. 어느 정도의 탄력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래가 저 정도 각도로 모래 받칠 경우에는
이게 로기어로 또 쉽지 않은 거군요. 탄력을 줘서 방금 그 길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조금의 탄력을 줘서 다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어이구, 이건 너무 쉽게 올라오잖아요. 배도 안 닿고 너무 쉽게 올라와 버리니까, 야, 참. 자, 이건 뭐, 여기에서는 더 해볼 게 없을 정도로 뭐, 충분히 재밌네요.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간에 걸쳐서 모하비를 시승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아무리 사골이라고 하더라도 모하비만이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엄청 만족스럽고요. 일단 외관도 정말 터프하게 잘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옛날 모습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실내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잘 바뀌었고요. 그리고 편의 장비, 반자율 주행 기능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얘는 6기통 3.0이기 때문에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끄러운 편이거든요. 정차해 있을 때도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디젤이라고 못 느낄 정도로 상당히 좋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점도 상당히 매력이고, 일단 저는 모하비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려서 팰리세이드보다도 많이 비싸고 또 뭐 렉스턴보다도 많이 비싸고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 프레임 타입이면서 좀 더 럭셔리한 그런 SUV를, 대형 SUV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 가격이 부담이고요. 제가 만약에 팰리세이드하고 모하비 중에서 고른다 그러면, 저는 일단 팰리세이드랑 모하비는 기본적으로 그 사이즈도 뭐 어느 정도 둘 다 큰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내 편의 장비라든가 반자율 주행 이런 부분들은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팰리세이드는 2.2 디젤이고, 그리고 프레임 타입이 아닌 모노코크 타입이고, 그것만 이제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제가 만약에 고른다고 하면, 저는 만약 능력이 되면 저는 모하비를 고르고 싶어요. 이 둘 중에서 매력적인 건 모하비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만약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 제가 대형 SUV를 고른다면 모하비를 고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뭐 매력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모하비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나름 럭셔리 대형 SUV로 자리를 잡기 원한다면 향후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을까? 풀체인지 때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에어 서스펜션을 좀 적용을 해야 돼요. 지금 GV80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뭐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봤을 때 뭐 모하비도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하는 모델, 물론 가격이 더 비싸지겠지만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어쨌거나 기아 내에서 기암이기도 하고 또 럭셔리 SUV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다못해 그 기본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더라도 최저 지상고를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밑에 그 머드 가드를 좀 더 굉장히 터프한 이미지의 그런 가드를 적용한 좀 오프로드 스페셜 에디션, 네, 그런 부분도 좀 나와주면, 그러면 좀 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판매 대수가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거 개발하는 게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뭐 투자 안 하고 되나요?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되면 모하비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어떤 오프로더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봅니다. 물론 이 6기통 3.0 엔진도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죠. 네, 저는 뭐 장거리 시승을 통해서도 좀 일단 궁금했던 부분들 많이 확인을 했고, 오프로드에 대한 부분은 뭐 사실 뭐 거의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에다가 지상고 올리고 그 머드 타이어 끼우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엄청나게 강력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LD도 적용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엄청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모하비의 시승이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여기 그 통풍 시트가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좀 약해요. 덜 시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통풍 시트하고 히팅 시트 버튼이 이쪽에 약간 옆구리에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 실수로 이게 누르게 된다는 점,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네요. 그 외에는 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디오, 오디오도 지금 렉시콘 오디오가 적용되어 있는데, 야, 이 오디오도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봤지만 펠리세이드 거랑 같은 스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디오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도 강력 추천.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모하비를 싫어할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실내 마음에 들고 반자율 주행, 통풍 시트, 오디오 그게 다 오프로드 성능. 네, 영상 앞부분에서 이게 유록스 넣는 거 잠깐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때 사실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소의 분자 구조 속에 탄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탄소가 결국은 이게 질소하고 물로 바뀌어서 나오면 탄소도 어딘가를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문의를 했는데 맞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배출이 된다.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양 자체가 아주 좀 미미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거의 무시해도 될 만큼의 이산화탄소 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게 연비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단 자료가 오긴 왔어요. 사실 유록스가 얼마나 많이 소모되는지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이걸 뭐 기름 넣을 때마다 뭐 얼마씩 넣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부담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연비랑 상관이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배기가스가 나올 때 그때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양만 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결합이 필요한 만큼의 양만 분사를 하는 거여서, 그렇게 따졌을 때 이게 연비랑 상관이 있는데 대체로 휘발유 1리터에 0.02% 정도가 소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차에 따라 다르니까 0.02에서 뭐 한 0.06, 0.08 뭐 이 정도 가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휘발유 1리터에 0.02면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양은 유록스당 0.23kg가 만들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죠. 자, 이게 모하비가 연비가 뭐 10은 채 안 되지만, 근데 CO2 발생량을 보면 킬로미터당 한 200g이 조금 넘거든요. 킬로미터당 200g이니까 그러면 연비가 뭐 대충 계산해 10이라고 가정하고 1리터당 10kg를 간다고 가정하면 휘발유 1리터당 CO2 발생량이 2kg가 나오는 거죠. 근데 유록스에서 만들어내는 CO2 양은 휘발유 1리터당 유록스는 0.02%니까 2ml를 쓰게 되고, 그거에 0.23g이 이제 CO2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어쨌거나 리터당 휘발유에서는 2kg가 나오는데 유록스에서는 0.0 뭐 얼마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 뭐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도 해결이 됐습니다. 유록스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긴 하지만 미미한 양이 나오더라. 나 해쇼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지금 성남공항에서 에어쇼가 있어서 지금 엄청 시끄럽네요. 네, 그리고 보니까 유록스에서 이벤트도 안 돼요. 지금 뭐 11년 연속인가 계속 판매 1위 뭐 했다고 해서 뭐 경품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요소수 넣으실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또 넣으시는 것도 기회가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기아 모하비 더 마스터를 시승을 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오토렌입니다.